원래 이거 찍는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긴장하지. 자, 하나, 둘, 셋. 이제 긴장. 이제 카메라 인식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그냥 아까처럼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인식하면서 보이는 게 왜요? 제가 뭐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식 안 하고 있는 코로나 대비. 코로나 대비. 여기도 다 박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그 침이 안 튀지. 자, 그래서 뭐라고? 이거 사기 아니에요부터 시작해. 아니 아, 얘 또 까먹었다. 커머셜 아, 커머셜 생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스페셜티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사기지고. 그러니까 스페셜티라고 하는 거는 스페셜티 협회에서 이제 인증을 진짜 받은 게 스페셜티인데, 요즘에는 사실 아무 단체나 모여가지고 커핑해가지고 점수가 80점 이상 나오면 스페셜티라고 붙여서 팔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뭔가 이렇게 뭐 그 통제하는 그런 단체가 없어. 이 스페셜티 판정 안 받았는데 왜 스페셜티를 팔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사실은 스페셜티 막 붙이니까 스페셜티가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떤 그 중요한 기관에서 한 스페셜티 판정이 아닌데, 네 말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스페셜티다 해가지고 거짓말 치고 팔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야. 그렇죠 잘 모르니까. 뭐가 궁금한 거야? 법적 절차가 궁금한 거야? 아니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게 진짜 스페셜티인가가 의문인 거죠. 자, 스페셜티인가 아닌가를 네가 먹어보면 왜 몰라?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어. 쌤이 아까 전에 스페셜티의 그 기준은 어느 정도의 산미가 있어야지 스페셜티가 된다. 근데 버퍼링이야?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인내심이 없는 건가? 한 5초는 흐른 것 같은데 방금? 근데 이거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근데 원두가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원두를 엘쌀은 산미가 없다 라고 해요. 있잖아요. 아니야, 그것도 로스팅하기 나름이긴 해. 근데 산미가 없게 볶을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산미가 없는 것뿐이지 엘쌀 자체의 특징이 원두에 산미가 없는 건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진짜 재밌는 건 모든 콩은 약하게 볶으면 다 산미가 있어. 맞아. 인도네시아로. 모든 콩은. 근데 아, 이제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객이 산미가 없는 걸로 주세요 하니까 세 가지의 한정된 원두 중에서 이게 가장 적고 아, 맞아, 이게 맞아. 가장 맞아, 찐다. 맞아. 이 상대적인 거지. 그런 맞아, 것도 맞아, 있고, 맞아, 맞아. 로스팅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니까 엘쌀도 약간은 로스팅을, 산미가 좀 안 나오게 로스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스페셜티인지 아닌지 왜 로고를 보고 확인을 하냐고. 내가 먹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제가 봐. 딸기 그 한 소쿠리에 3,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 1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 먹어보면 이게 이거 좋은 딸기인데? 알아 몰라? 알잖아. 당연히 알잖아. 3,000원짜리 딸기 중에서 간혹가다 맛있는 게 있긴 하지만, 확실히 근데 10,000원, 15,000원짜리보다는 다른 게 내가 느껴도 그래. 3,000원짜리 딸기 중에서 진짜 당도가 높은 딸기가 간혹 있어. 새콤달콤한 애들이 있는데 15,000원짜리 딸기는 완전 설탕이야. 그거에 비하면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딱 씹었을 때의 그 뭔가 느낌이 다르지. 식감이 뭔가 과즙이 팍 나와. 그 좋은 딸기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거를 먹겠어. 이거 스페셜 딸기예요? 이거 안 물어봐도 스페셜 로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솔직히 먹어보면 와, 이거는 좋은 딸기인데, 이거 안 좋은 딸기인데 알고. 만약에 네가 3,000원 주고 딸기를 사 먹었는데 이거 3,000원 치고 너무 맛있다 그러면, 와, 사장님 이게 어떻게 3,000원이에요? 진짜 맛있네요. 내가 이 집에서 딸기 사 먹어야지. 이거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잖아. 그리고 15,000원짜리 딸기를 사 먹었는데, 1kg 15,000원짜리 사 먹었는데 어제 3,000원짜리 먹었던 것보다 별로 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사장님 이거 저번에 사 먹었더니 이거 딸기는 좀 별로던데 15,000원이나 하는데 왜 별로 안 달고 좀 그래요. 컴플레인 하겠지? 이게 소비자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근데 왜 커피는 그거를 못 하냐고, 소비자가. 자꾸 뭐 로고 타령하고 스페셜, 아니 쥐가 먹어보면 알지. 대량 먹어보면 이게 스페셜티인지 아닌지 정도를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두를 사는 입장, 나는 생두 살 때 이제 그 생두업체에서 받아올 때 샘플도 계속 주지만은, 샘플 최근에도 테스트 했잖아. 먹어보고 아니면 아니더라고 바로 컴플레인해.
내가 어떤 이번에 내가 요구한 게 뭐였냐면 이미 신맛 있는 커피들 지금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많고 하니까 약간 고소한데 단맛이 좀 많은 프리미엄 급 원두를 좀 찾고 있었어. 10,000원, 12,000원 정도 내외 선에서 프리미엄급인데 단맛이 정말 많이 나오면서도 고소한 맛이 좀 추가되는 그런 커피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소한 커피들 중에 가격이 저렴해지면 단맛이 점점 줄어.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농장에 가봐도 이제 단맛, 그러니까 체리 자체가 생도가 되기 전에 체리잖아. 체리 자체의 당도가 높은 게 생도가 되면 당연히 당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근데 체리의 당도가 높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거잖아. 비료도 잘 줬다는 거고 타이밍에 딱 맞게 잘 됐다는 건데 우리 과일이랑 똑같은 거지. 다른 과일도 농사가 잘 되면 단맛이 높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두가 가격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신맛이 그렇게 막 두드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소한 것 중에서도 가격 차이에서는 단맛으로 크게 많이 차이나.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지 5,000원 정도만 넘어가도 생두가 이게 납품업자 가격 선에서 5,000원만 넘어가도 품질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될 만한 콩들은 아니다. 근데 그 5,000원짜리하고 그러면 10,000원, 12,000원 요 사이까지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제일 두드러지게 티가 나는 게 단맛이야. 제일 큰 게. 싸지면 싸질수록 조금씩 부정적인 약간 텁텁한 게 좀 더 많아진다거나 뭐 불쾌한 게 조금씩 더 생겨. 스파이시한 막 이상한 매운맛이 난다거나. 근데 비싸질수록 점점 그런 부정적인 건 없고 단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 생두로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요구했던 건 약간 단맛이 좋은 고소한 생두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요구했는데 4종류를 보내주셨어.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는 솔직히 진짜 와 5,000원에 팔아도 안 먹고 싶은 맛이 났어. 근데 단가표를 봤는데 11,000원 얼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와 11,000원 얼마 이 프리미엄급이네요. 좋네요. 이렇게 얘기할까? 나 맛없다고 얘기했어. 이건 진짜 형편없 진짜 못 먹겠다고. 진짜 맛없다고 얘기했어. 바디감만 높지 단맛도 떨어지고 진짜 이거는 못 먹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거 누가 판단하는 거야? 소비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납품업자지만은 생두업자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소비자거든. 그거 내가 먹어보고 내가 판단하는 건데 왜 로고에 연연할 필요가 있나? 먹어보고 맛이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안 나면 내가 컴플레인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기본이지. 왜 갑자기 진지해졌지? 근데 그거 보면 그 로스팅 돼서 오는 거예요? 쌤이 막 아니지. 생두로 그냥 보내주지. 그럼 이제 쌤이 막 내가 볶아서 먹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게 사실 조금은 아쉽긴 한데 한 500g 정도로 보내주시거든. 근데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아. 로스팅기 좀 작은 거 쓰는 데는 300g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500g은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500g씩 보내주시는데 그럼 그냥 딱 내가 봤을 때 커피 노트나 이것들 보고 가장 적합하겠다 싶은 정도 포인트를 한 번밖에 못 볶아보는 거야. 기회가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딱 볶아보고 먹어보고 그러니까 나는 로스팅을 많이 해봤으니까 먹어보고 이게 내 로스팅에서 약간 미스일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 내가 로스팅을 다시 하면은 이거는 가성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한번 내가 사보는 거지. 이거를 몇 킬로, 5kg든 10kg든 한번 사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볶아서 먹어보고 이거 가성비 좋은데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대 단위로 시키는 거고. 근데 애초에 딱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볶아도 어떻게 추출해도 이거는 내가 기대한 그 정도가 안 나온다 이러면 안 사는 거지. 근데 그거는 당연히 소비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딸기 사 먹는 네가 판단해야 되고 네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농산물도 그렇고 있잖아. 다 소비자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 아는 만큼 맛을 느낀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미각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다 알아. 아줌마들도 이 파가 향이 좋은지 뭐 파, 협회 이런 거 안 통해도 안다고. 양파가 이게 좋은 양파인지 안 좋은 양파인지 안단 말이야. 많이 먹어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판단해서 이 생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비싼데 맛이 없다. 판매자 입장이 될 때 그게 참 어려워요. 고객이 원하는 것은 스페셜티였으면 좋겠는 스페셜티가 좋다라는 건 얘기를 들어서 스페셜티를 마시러 오세요. 근데 산미가 있으면 안 된대. 그럴 때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에 갖고 있는 원두 중에서 산미가 가장 적은 스페셜 원두를 제공을 했는데 산미가 있다. 산미가 많아서 못 먹겠다 이게. 언니가 이거 드립 잘 못하네요 라고 피드백을 받으면 이거를 진짜 그냥 완전 강도 미친 듯이 뽑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맛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이라 느끼는 맛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산미는 죽일 수 있지. 왜냐하면 자극적이니까 산미는 죽일 수 있지만은
좀 맛이 없는 커피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 우리도 사실 고민을 하지. 스페셜티 아닌 거를 스페셜티라고 이야기하고 줄까? 그러면 이 사람 만족할 텐데 분명히. 근데 나는 그걸 업체명 얘기를 못해도 나 아는 지인분이 그렇게 판매를 하세요. 그런 데가 많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너무 나는 안타까운 거지. 가격은 그래서 그 매장이 인도네시아, 브라질, 콜롬비아만 적어놓고 그 뒤에 네이밍을 안 적거든요. 왜냐면 나같이 이제 바리스타거나 아니면 쌤처럼 납품을 하시는 분들이랑 네이밍을 보면 이게 스페셜티가 아닌 걸 아니까 그래서 안 하는데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드립의 문제를 떠나서 스페셜티라고 하는데 너무 구수한 거예요. 너무 구수한 거예요. 이거는 뭐 추출 시간을 좀 천천히 뽑아서 이게 좀 진하게 나왔다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구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해서 진짜 물어봤어. 웬만하면 잘 안 물어보는데 사장님들한테 그래서 무슨 못해 이게 스페셜티가 맞나요? 이렇게 했더니 아 혹시 이렇게 하길래 뭐 이렇게 하고 직업적인 걸 밝혔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면서 그래서 제가 결제했던 걸 재결제를 해주긴 했어요 그 사람이 왜냐면 어떻게 보면 들킨 거니까 근데 그때 내가 콜롬비아를 사 먹었는데 한 장 가격이 14,000원 어? 엘파라이소야 역시. 엘파라이소면 이해한다. 14,000원을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커머셜이었어. 사기다 사기.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사기를 그렇게 아까도 그 사람이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객들 중에 스페셜티라는 네이밍 때문에 그거를 먹고 싶은데 비싸게 먹고 싶은데 신맛을 원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면 신맛이 안 나는 건 스페셜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아까 말했잖아. 스페셜티 기준이 두 개인데 그린 그레이딩과 커핑인데 그린 그레이딩은 단순히 생두 품질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커핑 점수 중에 그 향미를 표현하는 그 아로마, 프레그런스, 지금 프레그런스 없어져도 어쨌든 웻 아로마 이런 식으로 한다대. 그거 하고 뭐 애프터 테이스트, 그다음에 엑시디티 이런 것들이 다 산미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복합적인 산미. 아까 니도 얘기했지만 복합적인 맛을 표현하는 그 산미가 있어야. 근데 그게 다 산미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 그게 있어야 스페셜티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공식적인 스페셜티가 됐는데 산미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스페셜티를 책정하는 그 커핑 노트가 그 커핑 시트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점수 평가하는 시트지가 바뀌지. 나도 그렇고 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시트지를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예 기준이 너무 상습적이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결점에 대한 평가지로 바꾸는 정도. 그다음에 당도. 커피를 테이스팅했을 때 느껴지는 당도, 생두, 그러니까 체리 자체에서 당도가 얼마나 되느냐도 사실 우리는 궁금하긴 해. 근데 지금 대부분의 생두 업체에서 생두의 당도가 뭐 몇 브릭스 정도 나오는지를 표기하는 생두 업체가 많지는 않아. 그거는 사실 나는 좀 기본적으로 표기돼야 될 때고 생각하고, 그 생두 자체에서, 그러니까 체리 자체에서 이 정도 당도가 나왔는데 로스팅해서 먹었을 때 평가지에서도 단맛을 평가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부정적인 맛이 있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뭔가 품질 위주의 평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신맛이 좋은 커피라도 단맛이 좋고 신맛이 좋으면 더 맛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복합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맛이 없는 이런 커피가 더 좋게 평가돼야 되고, 신맛이 없는 커피 중에서도 단맛이 좋고 고소한데 뭔가 텁텁하지 않으면서 클린하고 이런 게 또 스페셜티로 평가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 근데 고소한 스페셜티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시티지 평가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신맛 있는 스페셜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이게 오류인 거지. 평가지 자체가 그런데 고객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거에서 우리와 고객의 이게 충돌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사실은 사기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실컷 내가 이 스페셜티 평가에 대한 걸 실컷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딴 데 가서 28,000원 주고 커머셜 이렇게 스페셜티를 사 먹다니까. 그 스페셜티라고 파는 거 약간 그런 걸 사 먹. 파는 데가 있으니까는 딴 데서는 그런 게 있던데 여긴 왜 안 없어요? 된다는.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었다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스페셜티 평가를 한 협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해서 알아서들 다 스페셜티라고 팔기 때문에 실제로 네가 만난 사장님은 커머셜을 스페셜티라고 속였겠지만은 생두 회사 자체에서 스페셜티 맛이 안 나는데
스페셜티라고 파는 생도 회사가 진짜 많아. 내가 어떻게 이름을 말을 못 하겠지만은 많아 진짜로. 진짜 내가 많을 것 같아요. 많아. 왜냐면 스페셜티. 어쨌든 소비자들이 구수한 걸 원하지만은 그레이드는 높은 걸 원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레이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잘못 평가된 건데 무슨 의미가 없지. 내가 사실 그런 스페셜티들도 많이 먹어봤는데 쌤 말대로 긍정적이지 않았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스페셜티는 어쩔 수 없이 선비가 튀는 원두들밖에 평가를 못.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스페셜티로 확정이 날 텐데. 한국 뭐 그런 말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누룽지를 원래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구수한 거를 본능적으로 찾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거 스타벅스가 같긴 해. 성공한 거고 한국에서 특히나 성공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근무하면서 되게 많이 아쉬워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너희 매장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거는 지금 문제지. 그게 좀 나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 왜냐면 그 단체는 그지 이런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거든.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 문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소비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어쨌든 스페셜티는 우리가 미각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 그러면 우리가 먹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자꾸 팔랑귀가 돼서 자꾸 들리는 대로만 느끼지 말고. 그러면 나라별로 근데 되게 그냥 보편적으로 에티오피아가 신맛이 가장 많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맛이 없는 나라는 스페셜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야. 원래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신맛이 나는 커피가 없었어. 사실 7, 8년 전만 해도 없었다고. 코스타리카도 역시 여전히 그랬고. 근데 스페셜티 시장이 확산이 됨에 따라서 이 문화로 지금 뭐 대회도 다 그렇게 가고. 지금 근 몇 년 동안 바리스타 대회에, 그러니까 바리스타 대회는 생두를 본인이 선택해오고 그거에 대한 브리핑도 해. 내가 어느 농장에서 어떤 농장주를 만났는데 이런 프로세싱을 하고 있었고 이런 품종을 개량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래서 생두를 선택해서 그걸 자기가 로스팅을 해가지고 에스프레소와 라떼를 만들어내는 게 바리스타 대회의 룰이야. 근데 근 몇 년 동안 있잖아. 그 대회 출전하는 바리스타들 중에 10위권 안에 드는 바리스타들이 갖고 온 생두가 전부 다 뭐 있는지 아냐? 게이샤였어. 전부 다 게이샤였어. 한때는 막 다 파나마 게이샤였고 최근에는 막 콜롬비아 게이샤였고 다 게이샤였어.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그 뉘앙스 안에서 다들 대결하고 있는 거지. 참 이런 게 그렇지. 안타깝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스페셜티의 기준이 산미가 된 게 파나마 게이샤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야. 그 전부터 사실은 커핑 시트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스페셜티를 만든 그 시작이 그랬지 뭐. 아예 그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와인 따라가려고 그런 게 있어. 와인에서 다 카페에 왔어. 그래서 사실 처음에 애초에 그 커피 휠 같은 경우는 거의 와인에서 거의 카페에 왔고, 그리고 아로마 키트라고 하는 그 향을 그 연습하는 그 장비도 와인 거기서 일단 시작돼 가지고 다 따라하는 거야. 근데 사실 커피랑 와인이랑 너무나 다른데, 와인은 발효식품이고 커피는 발효식품. 물론 그 프로세싱 과정에서 발효가 되긴 한데,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프로세싱 과정에서의 발효가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은 난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발효에 대한 건 분명히 논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요새 나오는 뭔가 그런 애들 먹어보면 거의 반 이상은 다 과발효예요. 딸기 요거트 뉘앙스 있는 원두 솔직히 너무 취향이 안 맞아. 그치, 그거는 진짜 조금 이게 식품학적으로 약간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과하게 발효된. 처음에 좀 쿰쿰한데. 치고 올라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군내가 나 군내가. 이라는 거는 알겠어.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이게 커피에서 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 근데 처음에는 내가 원래도 딸기 요거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싫어하나?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약간 반응이 반반으로 나뉘긴 하더라고. 그런 경우 거의 과발효.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부정적인 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이게 뭔지 몰라도 약간 이건 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과발효가 딱 그렇거든. 발효치 심하게 나는 거는. 근데 그게
과발효라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약간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발효 시간이 잘못된 거지. 그래가지고 과발효가 되는 경우도 간혹 요새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이전에는 사실 과발효가 언제 많이 일어났냐면 비가 오거나 프로세싱 중에 스콜이라고 하지. 열대지방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실컷 잘 말리고 있는데 밖에다 말리고 있는데 와 오면 사실 그러면은 정말 빡치긴 하지만은 그렇게 젖은 걸 다시 말리게 되면 무조건 곰팡이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무조건 생겨나거든. 그러면 그거는 사실 B급으로 파는 게 맞아.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내가 농장 가서 느낀 거지만 이런 애들이 말리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냄새도 좀 심하게 나고 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딱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다 말려서 결국엔 다 말려서 껍데기를 쫙 까면은 파릇파릇한 생두가 돼. 티가 안 나. 생두 상태에서 티가 안 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딱 먹어보고 먹었을 때 아 이거 좀 과발효로 하긴 좀 애매한데 이러면 근데 독특한 향이 나지. 무조건 심하게 발효가 되면 평소에 안 나는 맛이 나지. 이게 비싸게 팔릴 수도 있다고 나는 보는 거지. 뭐 꼭 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은 진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프로세싱 시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과발효된 생두가 요즘 유독 너무 많아졌다 진짜로. 근데 그거를 소비자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 과일도 똑같잖아. 너무 심하게 익은 거 먹으면 티 바로 나거든. 다양한 프로세싱이 생기는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가 발달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거 분명히 파는 사람은 알 텐데. 요즘에 보니까 무슨 학자가 그러니까 무슨 의사가 세포학을 전공한 의사가 농장을 차려서 그거에 기반을 해서 이거를 발효를 시킨 원두다 이렇게 하면 그 원두가 뭐 키로당 생두 가격이 10,000원이 넘어가고 이랬대요. 근데 그게 한국 무슨 로스팅 회사에서 그걸 수입해서 팔았는데 그게 게이샤 계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나서 커피숍에서 그걸 못 팔아서 예약을 걸어놓고 끝나고 나서도 배송을 받아서 사람들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그거에 대한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 생두가 과연 한국에 몇 킬로가 들어왔을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딱 핵심이다. 세포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커피 발효를 잘 하는 건가 맞나? 라는 생각. 그거는 이제 사실 복불복이지. 진짜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우연찮게 너무 맛있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몇 킬로가 한국에 들어왔을까라는 거고 과연 몇 킬로가 생산됐을까라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나도 가서 알지만 농장에서 특별한 프로세싱을 하는 공간이 늘 있어. 진짜 그냥 커머셜만 하는 농장이 아니라면 그런 시도를 왜냐면 생각해봐. 네가 농장주인데 프로세싱을 잘해갖고 대박나는 회사들이 많다면 니도 한번 이거 무산소 발효 한번 해볼까 생각 들 거 아니야. 그 봉지에다가 물 넣고 싸가지고 과일 파파야 집어넣고 이러면 된다는데 이거 말리는 시간의 차이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분명히 들 거 아니야. 시도를 한다. 그 농장마다. 근데 그 한켠에 시도를 하는데 그 농장에서 뭐 한 해 생산되는 양이 막 수백 톤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얼만큼을 그런 시도하는데 투자를 하겠냐. 결국 이것도 투자거든. 이걸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싱으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팔았을 때에 나오는 돈만큼을 투자를 한 거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일단 투자를 하는데 얼마를 투자를 하겠냐고. 많이 안 한다. 한 200kg, 300kg, 500kg 톤 단위까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했는데 너무 맛있어. 이거를 팔자 결정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그게 몇 프로나 들어오겠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조금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와 품절 대란이 나서 엄청나게 맛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대체적으로 새로 그렇게 뭔가 등장한 프로세싱의 생두 같은 경우는 애초에 들어올 때 진짜 너무 소량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거지. 근데 먹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독특한 맛이 나네? 이런 정도의 반응이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먹기 시작했는데 대박은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 커머셜 시장과 스페셜티 시장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콜롬비아 후일라 스프림 우리나라에 몇 톤 들어왔을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쟤는 품절이 거의 안 돼. 항상 들어와 있고. 지금 정말 재밌는 거는 2018년도 2018에서 2019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2018년 뭐 11월부터 해서 2019년 넘어가는 그 1월, 2월 이때까지 수확이 된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걸 2019년
그 뉴크랍으로 보는 거거든. 그게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야. 지금 2020년도인데 이거는 올드크랍은 아니지. 패스트크랍이라고 하지. 3년이 안 됐으니까. 올드크랍이 되는 순간 가격은 뚝 떨어지고 이거 뭐 여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이 들여온다고. 그럼 얼마나 들어오겠노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온단 말이야. 수십 톤이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공급이 딸리지 않으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지. 근데 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스페셜티 시장이 왜 이렇게 가격이 한 2배도 지금 심각한 건데 사실 딸기가 3,000원짜리보다 2배 비싸면 3,000원 6,000원, 3배 비싸면 9,000원 이런 거지.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스페셜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도 나는 맞다고 보는 거지. 지금 보면 5만 원짜리도 있잖아. 막. 이게 5,000원짜리부터 시작했을 때 5만 원이 되면 10배가 차이 나는 건데 3,000원짜리 딸기가 하게 3,000원짜리 딸기는 일반적인 딸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3,000원, 5,000원 사이로 나중에 좀 그 한창 때는 그렇게 팔리잖아. 근데 좀 좋은 것들은 10,000원, 뭐 15,000원 이 사이에 팔리는 거지 3만 원, 5만 원 이렇게는 안 팔잖아. 이런 식으로까지 뛰지는 않아. 일반적인 생산물이 그렇게는 되지 않는데 커피는 그렇게 되고 파나마 게이샤는 상상을 초월하게 좀 20배, 30배 이렇게 가격이 뻥튀기 되니까 루악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구독과 좋아요